저는 제목 세계 전시 세계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배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더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것들은 좀 더 심화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전시, 세 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떤 차원에서는 이 세 개의 전시, 세 개의 키워드를 뽑아내기까지의 이제 저의 연구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연구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저 역시 90년대 미술 시인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차원에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그게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별점들 아니면 새로운 시선들 아니면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를 좀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라는 미술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제 스스로도 되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90년대 미술계를 다시 읽기 위해서 무엇을 좀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키워드로 뽑았던 것들이 이제 인물, 작품, 뭐 글, 사건, 그냥 90년대라는 공간이 한편으로 상당히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엄청난 변화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계를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전시라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전시를 하나의 어떤 텍스트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발표 세미나의 주제도 전시는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시는 늘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늘 전시를 하나의 텍스트 어떤 지식 생산의 장 혹은 어떤 의미가 발화되는 장소로서 이해된다기보다는 쇼룸의 하나 작품을 그냥 보여주는 곳 그러니까 이제 전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작품만 감상하러 가는 그런 태도들이 좀 여전히 지금까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0년대가 되면은 이제 전시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발화되기 시작하는 지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 분들도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전시라는 것을 키워드로 놓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경에서 이제 놀라운 연구를 하셨던데 어쨌든 90년대의 전시, 80년대 90년대 하여튼 그 전시 목록 그러니까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뭐 완벽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주요 전시들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다 정리한 연구서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90년부터 99년도까지의 전시를 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전시들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시들을 어떤 식으로 소팅할 수 있을까? 그냥 연도별로 소팅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요 전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시들을 어떤 키워드들로 소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는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90년대라는 것을 뭐 문화, 기술, 신세대 뭐 이런 류의 키워드들로 뭐 사건이거나 아니면 작품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분류화도 시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이제 중요 키워드들을 놓고 여기에서 전시를 다시 소팅하면서 그 소팅된 전시들에서 중요 전시를 다시 뽑고 여기에서 어떤 관계점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90년대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들에서는 뭐 문화, 여성, 신세대, 뭐 매체, 뭐 사진,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쇼팅을 해봤을 때 뭔가 뭐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존의 90년대를 이야기하는 방식들과 별 차이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 소팅 방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다른 분들
주제와 좀 이렇게 차별점을 두면서 이제 봤을 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연히 90년대 미술계라고 이야기되면 신세대론이라는 것이 이게 그 패러다임으로는 좀 90년대 미술을 설명하기가 좀 불충분하구나. 이게 어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신세대론을 받아들인 거는 사실이지만 90년대 작가들을 신세대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논의 구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연구를 진행할 때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민중미술 이후 90년대 민중미술 이후의 진영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신세대로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면 90년대 등장한 새로운 경향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그 세계화 논의에서 세계화 논의가 90년대 미술의 전시들에서 어떤 방식들로 이루어졌을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세 가지 정도의 텀을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화 논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민중미술과 새로운 경향 이런 것들이 전시 목록들을 보면서 이게 충분히 합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90년대의 중요한 변동의 큰 요소는 새로운 세대의 어떤 출현이라기보다는 전망,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곧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기 바로 10년 전이라는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전 사건에서 한국의 지역적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그 군부 종식 같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89년도에 베를린 장벽 해체에 의해서 상징적인 이데올로기의 종언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모든 새로운 세대이든 구세대이든 90년대라는 변화의 세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그 주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됐던 게 90년대는 단순히 이제 새로운 세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9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의 문제일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시들을 소팅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기획 활동, 여기에서 이제 큐레이터럴 액티비티, 그러니까 큐레이터를 괄호를 치고 이제 큐레이터럴 액티비티라고 이제 명기하는 이유는, 큐레이터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또 이거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에 또 그걸 그 축소시켜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히 말하는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가 아니라 큐레이토리얼 액티비티로서의 기획 활동들이 90년대에 부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르에서 매체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장르 범주적으로 사고하다가 이제 매체적 차원에서 이야기되는데, 이 매체라는 것이 어떤 장르의 확장일 수도 있지만 매스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의 하나로서 이 둘이 이제 결합,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갈등하기도 하지만 이 둘이 봉합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분파들이 만들어져서 이 장르에서 매체로 변화되는 이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와 정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편으로 이제 90년대가 이제 한국 정치에서도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전 세계의 동시간대에 이제 진입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혁명,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소통, 그러니까 이제 그 접근과 수신과 발신의 이 혁명의 과정들, 이런 사건들이 90년대 미술계의 어떤 그 충격들을 용인해 이제 드러내게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에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들을 우선 90년대라는 공간들 속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연구 범주의 것들을 좀 제외하면서 전시들을 소팅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개념들에 의해서 전시들을 쫙 이렇게 소팅을 이렇게 해봤을 때 연도별로 이렇게 소팅을
했을 때는 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다르게 이렇게 해볼까라고 할 때 기존의 패러다임들로 이렇게 가면 뭐 계파별로 나눈다라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하면 미디어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세대로 나눈다거나 이러면은 뭔가 이게 이 유기적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어떤 것들은 봤고 어떤 것들은 보지 않았고 뭐 이런 차원들 속에서 어떤 좀 선입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존에 논의되는 것들에 계속 그냥 끼워 맞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시간적인 전시들을 한번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범주들로 소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 그 계열들도 좀 더 이렇게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긴 한데, 이제 동향과 전망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90년대가 다가오면서 이 변화되는 시기에 대해서 전망해야 된다는 전시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그 대면하고 미래를 보여줘야 될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젊은 모세 혹은 신세대 흐름 계열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세대하고 좀 다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제도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젊은 작가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전시들을 조직하는데,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젊은 작가, 젊은 모색, 신세대 이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작가 아방가르드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들 스스로 이제 이 변화된 시점들, 변화된 세계에 대한 기획들을 시도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큐레이터 계열은 이제 이렇게 직업을 큐레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계열들로 한번 이렇게 소팅을 다시 해봤어요. 소팅을 다시 해봤을 때 이러한 경향들이 어쨌든 90년대 전반, 그러니까 이제 90년부터 99년까지 계속 이제 그 조금씩 변형들이 되면서도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열들을 보면, 물론 이 동향과 전망 계열, 제가 이제 동향과 전망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95년도 정도가 되면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90년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망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동향과 전망과 관련된 전시들이 앞서 말했던 민중 계열이나 모더니즘 계열이나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같은 모색도 일어나요. 예를 들면 서울미술관을 중심으로는 이제 민중 계열 쪽에서 이제 민중미술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여러 평론가들, 소장 평론가들, 젊은 과거의 평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동향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 전시들을 기획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오렌지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이 그 내일의 제한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파를 초월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한번 이렇게 봉합시켜 보는 전시들을 추천받아서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금호미술관에서 이루어진 전시,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은 처음에는 90년대에 있었던 젊은 시각 내일의 제한전의 어떤 심화 버전을 기획을 하다가 이 모더니즘 계열 쪽만 묶여서 이렇게 민중 쪽은 배제돼서 이제 만든 그런 전시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전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카테고리로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90년대에 처음으로 과거의 청년 작가전을 젊은 모색이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물론 이제 90년대에는 한국화, 이 젊은 모색이 신진 작가 개발하는 전시로 고안이 그러니까 이제 발명되긴 했지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한국화의 특수화돼서 그 장르 중심적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됐던, 그러니까 장르 중심적으로 사유했던 거죠. 근데 이제 92년이 되면 좀 변화되고, 94년이 되면은 과거의 뭐 추천제도 뭐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이제 학예실에서 스스로 기획을 시도해보는 그런 방식들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신세대의 흐름이라는 타이틀로 매해 주제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새로운 젊은 작가들을 등용하는 전시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아방가르드 계열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작가들 스스로 전시를 기획했던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통 이 작가들을 우리가 미술계에서는 신세대 작가라고 많이 언급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소그룹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소그룹 그러니까 90년대의 신세대 작가들의 대부분은 80년대 말 그 87, 88, 89 이때 소그룹 운동 집단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술 운동을 보여줬던 그 작가들이 중심이 되긴 하는데 이들은 90년대가 되면은 이미 신세대라고 말하기보다 이제 스스로 기획 활동과 오히려 90년대의 20, 30대 작가들을 후원하는 방식들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규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오히려 신세대 작가라고 90년대 주목되는 작가 중에 대표적인 작가는 이윰이라는 작가. 이게 지금은 많이 언급하면 안 되지만 이윰이라는 작가가 95년도에 집단정신전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본인 개인전도 거기서 하지만 그 TV전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99년도에는 데몬스트레이션 버스전과 같은 것들을 이제 자신이 스스로 기획하게 됩니다. 앞서 전시들은 소위 말하는 기획자들의 조력들을 받으면서 하지만 이제 99년도에는 스스로 기획하면서 자신 동료 집단들, 동료들 그리고 미술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끌어당기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범주 큐레이터 집단, 그러니까 큐레이터의 이 섹션은 그러니까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큐레토리얼이라는 그런 전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큐레토리얼 액티비티라는 것이 기획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전시들을 만드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흥미로운 전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혼돈의 숲에라는 전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단 정신 그리고 이제 뭐 미술습관 반성 싹 이번에 연구하면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95년도의 금호 갤러리 미술습관 반성이라는 전시와 95년도 싹전의 작가군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 큐레토리얼 액티비티, 그러니까 큐레이터라는 포지션에서 큐레토리얼 액티비티의 전시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큐레이터라는 위치들을 위해서 기존의 평론가였던 사람들 혹은 작가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 이면숙이나 최금수 같은 사람들은 작가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90년대 중반에 인사동의 신진 큐레이터라고 부상한 사람들이 대부분 작가 출신이에요. 지금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획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자신들의 위치를 큐레이터로서 발명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론들을 전공하면서 그것을 큐레이터로서 자신의 이론적 학습을 외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류의 이렇게 소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소팅이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소팅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문 검색들을 좀 해봤을 때 흥미로운 4가지 범주의 신문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보면 이제 91년도가 되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미술 평론가가 기획전 부적. 그러니까 미술 평론가들이 기획에 참여했던 거고 예전에는 미술관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미술관의 큐레이터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행정적인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서포트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평론가, 작가, 뭐 화랑주 뭐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던 건데 미술 평론가들이 적극적으로 전시 기획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전시 기획에 참여했다라기보다 작가 추천을 하는 정도이긴 한데 그거는 평론가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신희 같은 평론가는 평론가로 데뷔했지만 이런 추천이나 이런 데서 큐레이터로서 자신의 활동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뭐 이영철, 박신희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미술평론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를 큐레이터로서 트랜지트하는 어떤 경향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에서 이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시들을 한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는데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이 기사가 어떤 극명한 미술관 제도 내부에서 이 큐레이터리얼 액티비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극명한 어떤 입장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위에 있는 한국 현대 미술 흐름 한눈에 본다 이 전시는 96년도 기사인데 대상 작가 수상전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 상 제도에서 대상을 받은 작가들을 모은 전시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큐레이토리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미술관에서 이런 것들을 전시 기획의 하나로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96년도 일어나는 일인데 94년도에 젊은 모색과 관련된 전시 기사들을 보면은 처음으로 학예실에서 젊은 작가들을 찾아내고 인터뷰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올해의 젊은 모색에 참여할 작가들을 선정했다라는 그런 기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미술관이 큐레이토리얼 액티비티를 미술관 스스로 이렇게 형성시키기 위한 시도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90년대 공간에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기사는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 시대 총화 제2의 문화를 창조한다. 그 큐레이터에 대한 이슈들이 95년, 4년, 6년 뭐 이럴 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많은 부분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큐레이토리얼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 기사와 다음 기사들은 이 매거진 X라는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섹션이거든요. 근데 이 매거진 X가 소위 말하면 90년대에 이미지 신세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변화되는 어떤 경향들을 언론에서 섹션화시키면서 되게 부상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거진 X에서 신세대론이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신세대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최정화나 뭐 이런 류의 작가들이 소개도 되긴 하지만 신세대론이라는 그 문화 담론에서 이야기하던 세대론을 내 구체적인 현상들을 소개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사는 이게 99년도 기사인데 이게 2000년 초반에 이제 문체부에서 새로운 예술의 해라고 하면서 융복합 뭐 이런 류의 것들의 그 큰 미술 이벤트를 기획을 하거든요. 그 앞서서 이제 새로운 융복합적인 어떤 시도들을 위한 그 문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특집 기사들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소위 말하면 신세대 미술이라 아니면 새로운 미술에 대한 것들. 이제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이윤과 같은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델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획 활동이라는 것,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가 아니라 큐레이토리얼 액티비티라는 것으로서 다시 범주화시켜 보면은 이제 평론가 큐레이터, 이제 크리틱 큐레이터라는 모델에 의해서 이제 한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모델은 행정가 큐레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큐레이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조직위원 선생님들이 추천받고 그 추천받은 작가들을 가지고 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매우 행정적 프로세스지 큐레이토리얼 액티비티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이냐라고만 비난할 수는 없고 그게 어떤 차원에서는 상당히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큐레이토리얼한 방식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외국 학자들은 그런 전시들을 그 보통 익시비션 메이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익시비션 메이커라는 말을 또 한국의 상황에 빗대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큐레이터라는 모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방가르드 계열은 아티스트 큐레이터, 아티스트들이 직접 그러니까 아티스트 큐레이터 모델은 매우 고전적인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티스트들이 늘상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큐레이터 모델. 그러니까 이제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들이자 큐레이토리얼 액티비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모델에서 이제 세 개의 전시를 제가 추출해봤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뭐라고 이렇게 행정적 모델이기 때문에 행정적 모델로서 그냥 이렇게 논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뺐고 세 개의 전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혼돈의 숲에서 이영욱, 이영철 기획, 자아문 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고 초반 소위 말하면 어떤 전망의 계열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단정신전은 이면숙 기획의 덕원 갤러리에서 이루어진 전시. 이 전시는 좀 약간 중간자적인 건 거예요. 아방가르드 계열이기도 하지만 큐레이터로 부상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면숙 기획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기획은 자신이 기획한 거이긴 하지만 자신이 기획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즉 아티스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한편으로 아티스트 큐레이터라는 모델을 이게 상당히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큐레이터 모델이라는 것이 현대미술의 모든 역동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낸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작가들이 그런 행위를 했던 작가들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규정되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뭐 어떤 그 전시평가에서 어떤 작가가 만든 기획전에 대해서 이제 아티스트 큐레이터 컨셉으로 그 작가의 에디션과 같은 전시다라고 했더니 그 작가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작가 스스로 어떤 차원에서는 큐레이터들보다 작가들이 아주 일차적으로 현대미술의 변화들의 민감성들을 체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기획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아티스트 큐레이터 컨셉이 한국에서는 매우 취약하고 그리고 작가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또 전통적으로 환쟁이라는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작가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류의 좀 그 선입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론한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고자 이게 되게 중간적인 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촉발된 전시여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화 영상전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큐레이터 컨셉이 그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그런 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르게 제가 이렇게 글에는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전시가 일어난 장소들이에요. 자아문 미술관, 덕원 갤러리, 서울정도 600년 기념관. 지금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속되어 있죠. 물론 이때도 서울시립미술관이긴 했었어요, 이곳이. 그러니까 장소도 흥미롭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아문 미술관은 이때 관장이 박신이라는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였는데 이 자아문 미술관이 미술관이긴 하지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매체 운동, 새로운 문화 운동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식 방식이 아닌 새로운 문화 운동. 예를 들면 미술관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술 강좌와 그 새로운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뭐 만화라거나 뭐 이런 새로운 대중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시키면서 뭐 다양한 뭐 퍼포먼스 이벤트들을 열고자 했던 그런 류의 실험적인 그러니까 뭐 당시로 이야기하면 대학공간의 초기 버전과 같은 방식들로 운영됐던 그 미술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미술관도 한 3년을 못 버티고 그냥 없어지게 됐죠. 그리고 덕원 갤러리는 전통적인 갤러리예요. 지금은 미술관이라고 이름을 받겠지만 이제 대관 전시를 하고 뭐 하고 뭐.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어쨌든 기획전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울정도 600 기념관은 이게 그냥 홀인 거죠. 익시비션 홀.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제 주목할 만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장소로서 기관으로서의 지금 한국 현대미술계가 갖고 있는 미술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적 상황들이 여전히 90년대에서도 그러니까 90년대와 별반 이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빨리 하라고 그래서. 예, 혼돈의 숲에서는 이영욱, 이영철 기획인데 내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이영욱 이 두 기획자가 이제 미비언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를 전망하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리서치들을 전시로 보여주는 것인데 앞서 얘기했던 뭐 진영 논리들보다 새로운 미래, 90년대 다가올 미래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영철이라는 큐레이터와 이영국이라는 평론가의 지금의 입장에서 반추해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초기 입장의 차이와 변화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90년대 이 참여 작가들이나 이 리스트를 그리고 이제 이 각각 부의 이 키워드들을 보면은 91년도에 만들어진 전시인데 90년대라는 기간 내내 거의 모든 큐레이터들이 고민했던 범주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영철 선생과 몇 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제 본인도 까먹은 전시였는데 한번 자신이 보니까 이 전시가 되게 그 당시에 자신 스스로 되게 진지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되게 이렇게 초기 버전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입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80년대라는 공간을 거치면서 확립됐다가 90년대를 맞이하면서 무너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리셋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작가들을 재검토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까 앞서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전시 비율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신문 검색하다가 그나마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온 이 사진을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집단정신전은 물론 이 전시는 홍대미대 출신이라는 가장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홍대 출신들이 자신들의 불만들, 미술 교육, 미술계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직접 이야기하자라는 어떤 그런 촉발하에서 만들어진 전시예요. 그래서 이제 5개의 팀, 물론 이 전시는 이재철이라는 지금은 작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재철이라는 그 당시 홍대 회화과의 이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이제 주변 선배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것들을 조직하면서 이면숙 선생과 더불어 만든 전시고요. 그리고 이 전시는 도록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담론 이런 것들 없이 그러니까 이미지 중심들로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에콜로지컬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밀리유적인 거. 그러니까 변화되는 이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들을 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작가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의 미술적 최대의 목표는 정말 끝내주는 설치를 보여주겠다라는 건 거예요.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이 기존 미술계의 설치란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한번 보여주겠다. 오직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근데 이제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 각각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를 하게 하고 그것들을 조율하고 배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면수 선생은 자신의 역할은 그 정도였다. 이제 전시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이 그룹들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개인으로 참여하는 작가들의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화 영상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터인 이영철이 97년도에 광주 비엔날레를 마무리하면서 광주 비엔날레가 어떤 차원에서는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그러면 그것의 로컬한 버전으로서 이제 새로운 경향들, 동향들에 대한 작가들을 쭉 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군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한편으로 신세대론으로 새로운 미술의 경향들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뭐 어떻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뽑았던 게 이제 3개의 키워드인데 그게 이제 매체 시스템 정보인데 이제 매체라는 걸 앞서 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90년대 전까지는 이제 미술이 장르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르, 동양화, 서양화 뭐 이런 것들에서 장르로서의 매체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 뭐 매스미디어라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소통 방식들로서의 매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에 이제 제도가 발명되고 재인식되고 한편으로는 기획 활동이라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술기관이 예전에는 미술관이라는 게 그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장소죠. 이제 죽은 장소로서의 기관이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로서 자신들의 지적 활동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을 이렇게 형성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는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것들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이제 드디어 한국 미술계도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막 촉발됐던 공간이 어떤 차원으로는 90년대라는 공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선 1단계 연구는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